단기간 내 끝날 줄 알았던 우크라 사태가 초장기화 국면에 돌입하면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서 버틸 수 없었던 우크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대규모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미녀들은 중국이 환영한다 라며 중국 소셜미디어는 우크라이나를 조롱하는 악성 글들로 도배가 되며 전 세계인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으로 피난 온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준비한 놀라운 시설들이 공개되자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난민에 매우 관대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난민 수용소도 보시면 이렇게 다인용 텐트가 사실 전부입니다. 수백, 수천 명이 4-5개의 화장실을 공유해야 하고 샤워나 개인위생은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도 발전기를 통해 히터를 잠시 틀 수 있는 정도인데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 한국이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해 준비한 시설들이 공개되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보여주지 않았던 초특급 대우에 놀란 것인데요. 가장 먼저 공개한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에 사는 1만 5천 명의 고려인 동포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한국의 광주. 우크라 피난민들을 위해 길거리에 다인용 텐트를 제공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광주시는 깔끔하게 리모델링까지 마친 집을 기꺼이 제공했습니다. 단순히 숙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청소년 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진료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한 광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들의 인권, 보육, 법률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 결혼, 여행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 기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를 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대우를 해주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로 상상도 못한 대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난민들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들의 코로나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려대 의료원은 형식적으로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키트와 방역물품 등을 전달하고 사용법을 교육까지 해주었습니다. 난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주요 NGO와 대한적십자사, 한인회, 한국 선교단체들을 찾아 의료약품을 전달하는 등 폭넓은 봉사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려인 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와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는 29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민간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라며 이들 단체는 폴란드나 루마니아 등 인접국으로 떠나 수많은 고려인 동포는 여권이나 신분증 서류를 챙기지 못해 입국 비자를 받기 힘든 상태라며 입국 허가를 받았더라도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온 탓에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형편에 놓였다고 전했는데요. 광주시 단체들은 이들을 위해 항공권 수십 매뿐만 아니라 성금을 모아 이들을 위해 전달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렇게 난민들에게 초특급 대우를 제공해 전 세계인들로부터 감동과 감사 인사 세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탈레반이 무력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을 당시에 수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한국으로 피난을 왔는데 난민들에게 다인용 텐트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아프간 난민들에게 임시숙소로 호텔을 제공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호텔로 말이죠. 방역당국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임시생활시설 계획실 389, 3층에서 7층에 분산 배치되며 정부 당국은 어린 신생아들이 있는 가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넓은 계획실을 이용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시생활시설에는 법무부 직원 10명과 의료진 등이 머무를 예정이며 시설 외곽에는 경찰 등이 배치됐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인 난민들에게 믿기지 않는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에서 임시거주를 마친 아프간 난민들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수용했는데 완벽한 통제 시스템과 첨단 시설이 가득한 한국의 수용시설을 보고 아프간인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시면 왼쪽이 미국에서 아프간 난민들에 제공한 도시락이고 오른쪽이 바로 한국이 제공한 도시락입니다. 미국으로 피난을 간 아프간 난민 하메드 아마드는 자신의 트위터에 불공평한 건 아니지만 이건 지난 저녁에 먹은 음식이고 다음 식사는 12시간 후 라며 괴로움을 실토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제공한 도시락이 공개되면서 한국으로 피난을 간 이들을 너무나 부러워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문만 열면 마스크가 있고
심지어 세탁도 방 안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용 세탁기를 제공하자 난민들은 살면서 전혀 불편함을 하나도 느끼지 못했다라고 감탄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에 의해 이 사실이 집중 보도되면서 앞으로 수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한국에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화학무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와 우크라이나 측 협상단 일부가 최근 키이우 회담 후 중독 의심 증세를 겪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2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브라모비치와 최소 2명의 우크라이나 협상단 고위 멤버에게 충혈, 고통을 수반한 눈물 지속, 얼굴과 손 피부 벗겨짐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중독 증상을 겪은 우크라이나 협상단 멤버 가운데 한 명은 크림반도의 타타르인 국회의원인 루스템 우메로프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평화회담을 방해하려는 모스크바의 강경파들이 비밀리에 이들을 공격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모비치는 당시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났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무런 증상을 겪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체프는 이들의 증상을 찍은 사진을 살펴봤으나 협상단 일정이 바빠 적시의 샘플을 채취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독일의 한 포렌식 팀이 조사에 나섰으나 독극물을 발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로체프는 이번 공격은 제거 목적이 아니라 경고를 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수차례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벌였음에도 협상에 진전이 전혀 없다, 현재로서는 회담을 할 수 없다 라며 핵충돌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면 핵을 쓰겠다고 한 러시아가 이제는 언제나 핵을 쏠 준비가 됐다며 우크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